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보건 의료 분야를 두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을 모시고 의료 민영화 4대 쟁점의 진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병원의 경영 개선과 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을 포함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 약국,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내용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의료행위가 상업화되고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체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상을 알리는 대국민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 파업과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협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과연 병원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길인가? 단지 대기업이 돈을 버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인가? 의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4대 쟁점을 지금부터 낱낱이 따져보자. 먼저 의료 민영화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나 또는 정부의 기능, 즉 병원에 대한 공적인 규제 기능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나 기업에게 넘기는 것들을 이제 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의료제도는 사립병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가 이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영리 병원을 사실상 영리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 영리화라고도 부를 수 있고 다른 한편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화와 민영화는 같은 의미입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정부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통째로 기업에 넘기거나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째로 넘기면 워낙 여론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부분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또는 요즘 말로 꼼수로 이렇게 민영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 영리화라는 것들도 결국은 민영화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과 어떤 연관점이 있습니까? 한국의 병원은 비영리 법인 병원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병원에서 번 돈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드는, 즉 주식회사 병원으로 만드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사실 폭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서 의료 민영화 조치, 의료 영리화 조치라고 봅니다. 정부 대책의 의료보건 분야 핵심 중 하나는 병원이 주식회사 성격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방지 장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이 병원에서 이제 자회사를 허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인데요. 말하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워낙 정부가 꼼수를 써서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엄마 병원은 이제 비영리인데 자식 회사는 영리 회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는 비영리, 원래 병원은 비영리 병원이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자회사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돈을 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병원의 부대 사업으로 만드는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결국 환자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하게 의료를 서비스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병원에 투자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자 주머니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의 인건비에서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주장은 이제 이른바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병원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병원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병원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본령을 크게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죠. 의료비가 상승해도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회사가 병원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 병원 자회사가 모 병원에 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리스료를 받는 그런 자회사를 만들게 된다면 리스료를 내기 위해서 병원이 돈을 더 벌어야겠죠. 그러면 그 리스료를 갚기 위해서는 병원이 병실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또 의료기기를 임대한다면 CT나 MRI 같은 기계를 임대를 한다면 그 CT나 MRI의 그 사용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게 되거나 또는 기계를 많이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과잉진료가 더 심해질 거고요. 의료 용구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이 더욱더 비싸질 것이고, 따라서 이 서비스 질이라는 것들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만 높아질 뿐이지 의료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진료가 더욱더 심해지겠죠. 정부는 병원의 자회사가 의료기기 및 병원 임대업을 할 경우 모병원과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라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한 걱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부의 남용 방지 장치라는 것들을 이제 의약품 판매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임대와 판매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그런 자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하면 의사들한테 이제 스톡 옵션을 줍니다, 자회사에. 그러면 그 스톡 옵션을 자기가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의료기기를 의사들이 더 사용을 할 테고 의약품을 더 사용을 하겠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인데요. 오남용 방지 장치는 사실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이 자본주의 원칙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겠죠. 부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확대해 놓고 그걸 돈 벌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 벌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이 아니죠. 그럼 이번 정부 대책이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돕고 병원은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최근에 그 병원의 통계를 보면 이제 아주 큰 병원, 대학병원을 다니던 사람들은 조금 작은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작은 대학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중소병원으로 옮기고 중소병원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의원으로 옮기고 의원 다니던 사람들은 약국으로 가고 약국도 가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의료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정부는 걱정을 해서 이런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내놓는 건데 사실 문제가 병원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가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의료비를 더 깎아주어야 할 정부가 병원 경영을 좀 괜찮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게다가 그 자회사가 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외부 투자자들에게 돈을 안 주고 병원에다가만 돈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투자자들이 이 자회사, 이 병원 주식회사를 배임 행위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 행위로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병원의 자선 투자 사업가로 이렇게 자꾸 정부는 설명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주식이라는 게 뭔지, 돈이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아는 사람에 대해 그야말로 동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거나 벌어졌던 일, 그것도 치과 계열에서 투자한 그런 대주주들이 실제로는 사모펀드라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해가지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이빨을 2개 뽑을 걸 갖다가 10개를 뽑아가지고 그 돈을 정부에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안 뽑아도 될 거의 공장을 돌린다고 거기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제 자회사를 통한 사모펀드의 영리 치과병원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모펀드 같은 외부 투자자가 자회사에 투자하고 병원이 자회사 수익 목적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한다면 과연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짜장면은 자기가 비교해서 맛없으면 안 가게 되는데요. 이 병원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 정보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면 해야지 이걸 환자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맹장염 걸렸는데 인터넷에서 맹장염 어디가 잘하나 이거 다 카페 뒤져보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암에 대해서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의사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한 이런 정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원은 공급자 주도의 분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른바 보건의료 경제학의 맨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환자가 알아서 선택한다거나 라는 부분들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부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의료법인 간 합병 및 원격진료 허용입니다. 의료법인 간 합병이 된다면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는 병원을 또 다른 병원이 인수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병원 간 인수합병의 실제 예를 보면요, 병원을 인수합병한 다음에 돈 안 되는 병원을 폐쇄해버립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병원의 7%만 영리병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전국의 90개 지역병원이 없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의 보건의료 투자대책이 그냥 말 그대로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50개의 지자체 응급 의료시설도 없고 분만시설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더 병원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계속해서 더 대도시 중심으로 될 거고, 지역 불균형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인수합병을 하면은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미국에서 병원 간의 인수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2년 안에 이제 대부분 30% 이상의 인력이 교체되거나 해고되는,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요. 미국의 예시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예는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할 때 예인데요. 지금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로 두고 영리 자회사만 둔다는 건데,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일단 비영리법인의 영리 자회사라는 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비영리법인의 영리 자회사라는 거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니까 그걸 이제 돌아가는 이제 꼼수죠. 원격 진료는 어떤가요? 거동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서벽지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서벽지에 컴퓨터가 깔려 있느냐라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벽지나 오지에 정말 필요한 거는 그 동네의 의사와 의료시설이거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 저는 컴퓨터를 켜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방문 간호와 방문 진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갑자기 왜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가 놓겠다는 건지 그 돈은 누가 되겠다는 건지 이런 것 하나 없이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거는 특정 IT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KT, SK, LG 이런 부분 이런 재벌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죠. 의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IT 산업 여부와는 별개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도는 해야죠. 그리고 IT 언젠가는 아마 IT 기술이 의료 쪽에 접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유럽에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돈은 너무 많이 드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 결국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가 없고 보충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원격 의료에 관한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한국에서는 무려 8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만 시설도 없고 응급 의료 시설이 없는 곳이 전국 지자체의 5분의 1이나 되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거의 코미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정부가 재원을 들여서 공공보건의료 구멍을 메꿀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과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정부가 정말로 해야 된다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진주의료원부터 닫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분만시설 같은 경우 없는 지자체가 50개가 넘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출산 3개월 전부터 나와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그 출산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곳이 약 50곳이 되는데 점점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다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애를 받습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응급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IT를 해도 될까 말까 한 나라에서 독거노인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컴퓨터를 갖다 들여놓겠다? 이게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정책이에요? 아니면 그 컴퓨터를 팔아먹겠다는 정책이에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정부의 이번 대책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예전에 2009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약 7%의 그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면 7천억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의 그 의료비가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는 우리나라 병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되면 수십조 원의 의료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조치는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 해체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의료민영화라고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 수는 있겠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현재도 반 조금 넘게 대주는데 이거를 더 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건강보험 들어봤자 별로 해주는 게 없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테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민영의료보험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화된다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을 늘려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최근 제출한 그런 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는 현재 14%의 국고 재정 지원을 12%로 줄이고 몇 년 뒤에는 10%까지 줄이는 거를 지금 기재부에서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을 계속 줄이고 국민의 보험료를 계속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대책이 재벌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들 공화국 아닙니까? 국민들의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줘서 병원은 아파도 병원에는 최소한 갈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니까 병원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졌네? 이러니까 병원들에게 돈을 더 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못 사서 재벌들이 좀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네? 그러니까 이걸 IT를 갑자기 원격 의료를 도입해가지고 재벌들 돈벌이를 시켜주겠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매우 곤란하죠. 사람들이 아픈 걸 가지고 건강이나 생명을 가지고 그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걸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의료에 무슨 의료 보장 대책이 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보건의료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돈벌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정부 대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재벌들에게는 떼돈을 벌어주는 한마디로 그 의료 망국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료비 폭등 때문에 결국은 건강보험제도까지 망가뜨릴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의료 민영화 논란의 쟁점을 설명해 주신 우석균 정책실장께 감사드립니다.